올해 45살 된 남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받은 만큼 저도 상처를 주지 않곤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희 얽히고 설킨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엔 몸이 약해서 친구들에게 맞고 오던 날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 말고 너도 때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몰라?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괜히 짜증도 났지만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인지 크면서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 되더군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확하게 구분하는 성격으로 변하더군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며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이야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손해보고 살 때도 있지.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꼬치 따져야 해? 이러는 사람도 있더군요. 말 그대로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무식하다고 하죠. 하지만 손해보고 살지 않으려면 때론 무식한 게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추진력 있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저의 이런 확실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오빠처럼 화끈한 성격이 좋아. 우리 집은 좀 조용조용하고 뭘 하나 이야기하려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오빠는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 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야. 이랬거든요. 아내가 좋아해주니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내 맘대로 행동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과유불급인지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아내는 제 성격을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걸로 다툰 적도 종종 있고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싸웠던 날이 기억나네요. 그날은 아내랑 장을 보러 마트에 갔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온 날이라 물건 고르는 게 쉽진 않았는데 어떤 남자가 제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가볍게 목례를 한다거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정상인데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가더군요. 제 성격상 따지러 쫓아갔고 사과하라며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아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창피해서인지 자꾸 저를 말리더군요. 물론 저는 사과받기 전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요. 마트 안이 소란해지고 언성이 높아졌지만 끝내 그 사람 사과를 받아내고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창피해 죽겠다며 저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 왜 당하고 살아? 사과라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죠. 아내는 성격이 너무 불같고 극과 극이라서 짜증이 난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때부터 아내와 제가 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내 집안은 교육자 출신들이 많아서 조금 지적이고 조용하고 약간의 지적 허세가 많은 집안입니다. 제가 뭘 모르거나 기억 못하면 약간 그것도 몰라? 라는 깔보는 듯한 인상을 주곤 했죠. 근데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그런 것도 좋게 보이잖아요. 연애할 땐 저의 지적 부족함을 채워주는 구세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사라지니 아내의 허세가 달갑진 않더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극도로 아이 갖기를 꺼려 했습니다. 지금 일을 한창 해야 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다는 이유였죠. 솔직히 결혼했으면 아이를 갖는 게 자연스러운 순리인데 일 때문에 아이를 피한다는 게 제 성격상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는 나도 돌볼 거고 안 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가사 도우미라도 부를 테니까 당신은 아이 낳고 일을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1차원적인 생각 좀 그만하려며 저를 면박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단점 하나를 보지 말고 장점 9개를 보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웬만한 건 참고 견디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느 날 낯선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 이름을 거론하며 남편이 만나고 하더군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무시를 했죠. 근데 그녀가 지금 아내분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이것도 신종 사기인가 망설여졌지만 요즘 아내랑 사이도 좋지 않고 대화도 부쩍 줄었기에 속는 셈 치고 만나겠다고 했죠. 약속된 장소로 나가보니 30대 후반에 상당한 미인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있더군요. 운동이나 요가로 몸을 가꿨는지 몸이 상당히 탄력 있어 보였고 길 가다가 마주치면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는 미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자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리에 앉았죠. 그녀는 자기 남편 이름을 대면서 혹시 아냐고 묻더군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진은 아내가 웬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누구지? 하며 보고 있으니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이게 제 남편이에요. 그러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죠. 어찌 보면 아내의 내연남의 아내와 남편의 내연녀의 남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주 웃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고작 사진 한 장에 불륜이네 아니네를 평가할 순 없고 솔직히 신종사기 수법일 수도 있으니 제가 침착하게 한마디 했죠. 팔짱 끼고 다닌다고 전부 불륜일 수는 없잖아요. 남편분이 아내의 대학 시절 선배일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이 정도는 못 믿겠네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녹음기 하나를 꺼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들려주는데 솔직히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입안에 침이 바짝 마르더군요.
그 소리는 아내와 불륜남이 서로 주고받는 달콤한 대화였습니다. 아주 친한 연인이 아닌 이상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더군요. 들으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 여성이 날 왜 찾아왔을까 궁금해지더군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면 남편에게 따지거나 아니면 제 아내를 찾아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찾아온 걸까 의심이 들더군요. 그게 당연한 거고 제 성격상 그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선글라스를 벗곤 잠시 눈물을 닦더니 내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고 그냥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여성의 심리는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저 같으면 무조건 남편을 찾아가서 뺨을 면져 날려줄 텐데 여성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원치 않게 한 배를 탄 동료가 됐으니 계획이 궁금했죠. 그랬더니 그녀 말이 아내의 불륜 증거를 더 많이 모아주세요. 저도 증거를 모아둘 테니까요. 이러는 겁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엮겁게 느껴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맞벌이 부부인지라 아내의 출퇴근 시간을 대충 다 아는데 유독 늦게 오는 날이거나 혹은 그날 갑자기 회식한다는 날은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날짜를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회식이 있어서 늦는 날에 그녀의 남편도 갑자기 장례식이 있다며 늦게 온 날이 있더군요. 그런 날을 대충 계산해보니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아내와 불륜남이 서로 만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불륜남의 아내와 저는 각자 증거를 모아서 대조해보고 정확하게 이혼 서류에 쓰일 물증을 잡아두려고 만남을 자주 갖게 됐어요. 근데 남녀 일이란 게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기더군요. 이 여자는 왜 불륜남과 결혼했을까?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녀의 대답이 남편 집안이 돈이 좀 많아요. 솔직히 돈 보고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정다감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걸 느낄 때쯤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죠.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란 말에 덜컥 마음이 내려앉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가 두 번째 불륜녀이고 처음 불륜은 눈 감아줬지만 두 번째는 어림없다는 그녀의 다짐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도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사회적 체면도 있고 자신도 돈이 궁했고 점점 남편이 좋아지려던 무렵이어서 꾹 참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불륜을 저지르니 이젠 더 이상 살기 싫은데 그냥 순순히 이혼해주긴 싫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 여성 인생도 참 기구하구나. 안쓰럽더라고요. 어쨌든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어차피 같은 처지인데 서로 돕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더 적극적으로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게 됐죠. 조그만 낌새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녀에게 알려줬고 그녀 역시 본인 남편이 이상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곤 했어요. 그리고 몰래 녹취한 내용도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을 때 아내가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연락해서 혹시 그쪽 분도 늦는다는 연락이 왔나요? 했더니 그녀의 남편도 늦게 온다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결전의 날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당장 만나서 현장을 덮치자고 이야기했죠. 어차피 아내 차에 위치 추적기도 설치해둔 터라 마음만 먹이면 어디쯤에 차가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좋다며 위치만 알려달라고 해서 아내 위치를 추적했는데 모텔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일일이 모텔 주차장을 돌아다닐 수도 없어서 그녀와 일단 포기한 후에 인근 술집에서 소주를 나눠 마시게 됐습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고 서로의 신세 한탄도 하게 되고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녀가 불륜남의 아내가 아닌 가련한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인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요. 근데 그녀도 저랑 같은 마음일 텐데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 아이가 이런 일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울먹이는데 정말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린 서로에게 이끌려 그날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어디서 잤냐면 난리를 치더군요. 괜히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안도감도 들고 그녀와 비교해보면 아내가 괜히 미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의 심정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대충 회사에 일이 있었다며 둘러대고 아내의 의심을 피했죠. 근데 짜릿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사랑을 만난 듯한 착각에 빠진 거죠. 하지만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녀 역시 제 마음과 같더군요. 그래,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녀와 저는 몰래 만나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각자의 남편과 아내의 현장을 잡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이젠 우리가 그 방법만 피해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위치 추적기 확인은 필수고 만나는 장소도 매번 바꿔가고 톡은 그때그때 지워서 증거를 전혀 안 남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도 바람을 피우게 된 거죠.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모습이 예전 연애하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한 고등학교 동창과 술 한잔 하다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동창은 정신 차리라며 한마디 해주더군요. 물론 욕 먹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야기한 터라 놀라진 않았습니다. 욕 먹어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 나는 돈도 없고 바람 피운 여자의 남편인데 그냥 홧김에 만나는 거였어? 그랬더니 그녀는 미소를 짓더니 그냥 뭐 아니면 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 우리 남편 같으면 벌벌 떨 텐데 당신은 일단 몸부터 앞서잖아. 그냥 그게 좋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나는 게 옳은 걸까 고민을 하게 되고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됐습니다. 그녀에게 바로 말했죠. 그냥 우리 서로 이혼하고 빨리 합치자. 이렇게 만나는 건 남들 눈에도 보기 좋지 않고 우리도 서로의 남편과 아내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 안 그래? 섣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저는 바로 합의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죠. 그녀 역시 저의 모습에 자신도 합의 이혼을 해야겠다며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품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누굴 만났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물론 직접 현장을 찍은 사진은 없지만 그 외의 자료로도 이혼 소송을 걸면 충분히 이혼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아내는 벌벌 떨더군요. 자기 기준엔 무식하게 짝이 없는 돌쇠가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놨을 거라고 예상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물어봤어요. 바람은 왜 핀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솔직히 물어보는 제 자신도 떳떳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진심을 듣고 싶더군요. 아내는 울먹이면서 그냥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대화도 없이 그냥 결정 내리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제가 미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툭 하고 내뱉는 아내 모습이 안쓰럽더군요. 또 한편으론 제가 그 정도로 무심한 놈이었구나 반성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미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터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륜남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그 남자 전화번호까지 아니까 이참에 싹 정리하자고 모질게 말했죠. 아내는 무릎 꿇고 싹싹 빌며 그 남자 집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그 남자를 보호해 주려고 애쓰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바로 합의 이혼하고 서로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죠. 아내는 며칠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평소 성격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바로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을 텐데 저도 떳떳하진 않은 터라 일단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했죠. 그녀 역시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그게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남편과 연락해서 이 문제를 상의했나 보더군요. 사실 저는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깔끔했는데 문제는 그녀가 저랑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톡을 미처 전부 지우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안 아내가 저의 동창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다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제대로 잡은 거죠. 아내 역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나도 떳떳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며칠 전 울고불고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 뻔뻔하더군요. 그래서 성질대로 확 질렀습니다. 그럼 사자 되면 하자고. 어차피 같이 살 순 없으니까 서로 입장을 들어보자. 그 말에 아내는 깔깔거리며 저를 비웃더군요. 그러면서 같이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보다 그녀가 더 저하고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럴 바엔 굳이 서로 감정 소모만 하고 있는 것보단 네 명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에게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며칠 후에 바로 사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불륜남의 아내 옆에 아내는 불륜남 옆에 앉아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아주 이상한 모양의 사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아내는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서로 깔끔하게 헤어져. 어차피 당신은 잘못했고 이 남자의 아내분도 잘못했고 나도 이 남자도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헤어져. 이 제안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조금 난해하더군요.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애매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서로가 사랑했던 관계도 있고 문제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남편과 저는 아이 문제로 그냥 쉽게 이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녀의 말에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가 없지만 그녀와 남편 사이엔 5살 난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양육권 문제도 있는 터라 우리 부부처럼 무 자르듯이 자를 순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쪽 남자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단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중재안을 내놓은 게 서로 위자료 없이 합의 이혼하고 아이는 그녀가 키우고 대신 생활비를 불륜남이 보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는 탐탁치 않은 표정이더군요. 아직 법적으로는 제가 남편인데 벌써부터 자기 집에서 돈 나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웃긴 거구나. 그때 한 번 더 깨달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일사천리로 각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정리했죠. 그녀는 짐을 빼서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아내는 그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와 같이 살림을 합치기로 했지만 혹시나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걸로 전략을 짰죠. 평일에 퇴근하면 그녀가 사는 원룸으로 찾아가서 아이와 놀아줬고 주말엔 무조건 가족처럼 함께 지냈죠. 처음엔 아이도 저를 어려워하고 멀리하더니 차츰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마음을 열기까지 몇 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아빠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를 보면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한결 좋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이혼을 했고 아이까지 생긴 여자랑 교제한다는 말에 노발대발 하시던 어머니도 일단 아이를 보곤 조금 누그러지신 상태였습니다. 사실 내심 어머니도 아내의 되바라진 행동에 매번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한번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까지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아이 이야기에 어머니는 어느 정도 저를 지지해주는 입장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보기 위해 전 남편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말이 아내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둘이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동거를 시작했는데 일단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연애할 때와는 달랐던 거죠.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겼고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이 쌓여서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저랑 있을 때도 꼬치꼬치 따지며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해대더니 그 남자에게도 그런 식으로 성질을 박박 긁었나 봅니다.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제가 더 이상 관여를 하진 않았죠. 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맞는 사람만 찾으려 떠나는 아내가 안타깝기도 했고요. 요즘 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저처럼 뭐 아니면 도 식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불같은 성격을 조곤조곤 설명해주며 다독여주고 품어주는 여자친구가 있고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제 행동을 조금씩 닮아가는 자식까지 생겨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행복한 법이잖아요. 비록 시작은 서로에게 불행했지만 그리고 중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젠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기만 합니다.